바쁘신데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대식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의 그 협력을 받아서 이제 동의서 진구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의 발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구역의 영웅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추진 경과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9월 27일 날 동작구청에서 이 구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당 15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 발족한 지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언론에서도 알아서 헤럴드 경제에서 어제 그저께 보도가 사당 15구역에 대한 관심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금씩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구역을 만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역이 정말 거의 1년 이상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1016번지 일대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어떤 측면에서 테스트 차원에서 준비위원들이 이걸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연구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한 1년 동안 소규모 민지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합당한가, 아니 이거를 확대한 모아타운 형태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은 노후도가 형성이 되니까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3개 이상의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왔고, 지금 이제 정책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라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노후도를 고려했을 때 43,000평이라고 하는 재개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가장 합당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1년 동안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 구역이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 우리 개발구역으로 구역이 설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1년 반이 필요한 거죠. 이 구역 지정이 될 때까지 1년 반이 필요한 거죠. 이때까지 가서 이제 우리 구역 지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명언하는 사업의 70% 정도를, 여기까지 가면은 1년 반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전체 사업의 약 70%를 거의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힘을 쫙 모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 3개월 동안 저희 이제 협력업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의 전문가의 풀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동작구청하고 이 구역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연초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당 남성권에 대한 도시개발 관리 용역을 줬었어요. 그 결과물이 저희 구역하고 거의 흡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부터 우리가 1년 전부터 도시계획과하고 이 모아타운,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에 대한 이 구역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저희들의 그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을 포함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지만, 우리 이제 주민들은 사실은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약간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PM사라고 하는 협력업체의 도움을 주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의 전문성과 우리 추진위원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도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협력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제 동의서를 받기 위한 발대식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더욱더 많이 이거에 한 3배, 4배가 참여를 해서 이 섹터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7개 섹터로 나누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동의서 진구 활동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은 요 구역 지정까지 1년 반의 대장정에 소막이 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이 사무실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초기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남상역입니다. 그리고 이수역, 그리고 사당역. 저희 구역은 여기 한 500m 시점에 트리플 역세권에 되게 좋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방배 5구역인데 여기가 5만 평, 3,800세대고 저희는 4만 3천 평, 3천 세대 정도를 지역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 방배하고 어떤 그런 가격적인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방배 13구역 3만 3천 평에 2,4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희 구역 주변에는 많은 지역주택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은 법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공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4만 3천 평이 엄청 큰 단지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10,000평 이상은 좀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지가 크면 빨리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민들의 열의가 의지가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빨리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작년에 여기가 지금 유명나무 구역 같은데 여기가 지금 신평구역으로 됐습니다. 규모가 작은데 규모가 커야만이 좋은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탑 브랜드인 삼성냉면이 들어와 있고 아시겠지만 방배 입구역 2만 평에 한 1,100세대인데 여기가 원래 아크로라고 DL에 편한 시장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하이 브랜드인 아크로 했다가 삼성냉면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현대의 현대 힐스테이트 있죠. 힐스테이트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 최대는 삼성냉면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아크로나 DH가 들어와서 같이 우리 구역도 가치를 좀 입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가 브랜드가 들어오면 좀 더 가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우리 구역이 좋으니까 그럼 와라. 어차피 선택은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올 9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사당 이수 일대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작년 제가 알기로 11월쯤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 하는 회사에 지원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하고 4동하고 이런 도시관리 개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4동 같은 경우는 위에는 신통, 밑에는 역세권 활성, 역세권 장기전세. 그 다음에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신통, 여기는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하고 신통의 차이점은 뭐냐면 노후도하고 법의 차이입니다. 이 신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고 여기는 이제 소규모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부터 시작한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2만 회배 미만씩 17세대에 10만 회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좀 많아서 좀 사업 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추진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여기는 67%, 여기는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구역으로 정하게 된 상황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도시과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 도로망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혼잡이 되면 이건 하지 못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지금 선정이 되었어도 이 도로망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작구 도시과는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 구역이 사당로하고 남부순환로하고 16m 도로로 연결을 해서 이쪽 사당로하고 이쪽의 교통량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보조관선도로 10m를 이렇게 서강로에서 남부서강로로 연결해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훌륭한 생각이에요. 10년의 이 서강로 전체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보통 신통이 뭐 종상향 같은 걸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종구역이지만 종상향 2단계를 해서 250% 정도 용적률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층수는 한 35층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축 개요상으로는 뭐 사업부지 면적은 4만 3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최대 연면적은 13만 평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1017세 정도, 지하 3층에 지상 35층, 주차장은 한 4,650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45평에서 평트까지 144평까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평형대 구성이 큰 평형대부터 시작을 해야지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 광고에도 보면 대공 52%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평형대들이 이제 분양 평형이 있고 전용 면적 평형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다 전용 면적 평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평이라는 말도 못 쓰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좀 설명을 할 주체들이 우리 이제 자원봉사 그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건축 계획상으로는 뭐 이게 이제 초창기 계획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구역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강까지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좀 이렇게 전면에 쭉 통영축이라든지 이런 걸 둬서 수변관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했고, 이쪽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나중에 상업지역 정도가 될 건데 이쪽 부분은 이제 주상복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카이브리지를 좀 걸어서 조식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의지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이런 계획들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의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이제 후보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총 사업 기간은 보통 신통은 7년에서 9년 정도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10월까지 공유율 70%로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법적으로는 30% 동의율만 있으면 올라간다는데 각 구마다 또 이 신통을 접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70%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 이 후보 신청 시설을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한 달간 검토를 하고 또 한 달간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위원회 선정 요건들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서울시 주거정책과에 가면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면 그때 예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예비구역이 지정과 된 동시에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냅니다. 더 지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비구역이 지정되고 보통은 이제 이 구역 지정까지 이 본구역 지정인데 구역계획 위반권자는 이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본구역 지정까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통합해서 기획해주겠다. 누가 서울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때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게 이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청에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래너, 도시계획 전문가, 시청에서는 건축설계 마스터 아키텍처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도시계획하고 건축설계 우리 지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예산은 서울시 예산하고 구청 예산 반반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하고 구청 예산이 작년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잡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시 반, 구청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회계준비가 끝나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예산들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힘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정치적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여기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 이게 다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하고 이 구역 진행되면 보통 추진위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이런 뭐 단계가 있습니다. 추진위 동의율도 이제 50%가 줄었고 구역 선정점 동의율도 작년까지는 67%였는데 올해 바뀌었죠. 이게 50%로.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도 보통 한 3년 걸렸습니다. 공급지원 이번 건전은 진행인데 조합설까지 한 3년 걸렸는데 이 조합설 동의율 70%가 이쪽에서 먼저 와버리면 직접 조합 설립 방식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게 또 신속탐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 1년은 단축이 됩니다. 이 직접 조합 설립 방식을 하면 우리 위원장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요. 그래서 조합총회를 그분 주관하에 하고 그분이 이제 가십니다. 그 조합 설립이 되면 이때 이제 시공사를 우리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주민총회 끝나고 이제 여기에 빠져 있지만 각종 심의들이 있습니다. 교평, 환경, 그다음에 도시, 건축, 문화재, 굴토 바글바글합니다. 이 바글바글한 것을 서울시에서 또 통합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면 사업 승인을 하게 되고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우리 종전 자산을 평가하는 관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바뀌어서 이 구역 지정 때도 일부 이 계산해줍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게. 근데 이때는 이제 제대로 된 가격들이 올라서 자기의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시기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감평을 받아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 착공, 입주 이 전체 프로세스가 지금 9년인데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7년까지 앞당긴다고 하고요. 늦어지면 10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방배 5구역이 23년째인데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가서 하고 있고 방배 13구역이 13년째인데 지금 이제 철거하고 있죠. 여기는 방배 13구역은 지금 관리 처분 중입니다. 이론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 얘기로는 30년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30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추진들을 해왔지만 추진 주체의 부재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민들의 부재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됐던 거고 이 구역계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지로 만드는 겁니다. 동의서가 빨리 걸어서 우리가 70% 동의를 걷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단독 30% 빌라 70% 구역이기 때문에 빌라는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빌라 소유자들의 80% 이상 최소는 한 90%까지는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 집 건 한 집 정도 빌라에서 한 집 빼고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0%가 마의 숫자라고 하는데 이 동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능한 숫자고 작년에 신림 5구역이 5만 평인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구역입니다. 5만 평인데 빌라 70에 단독 30%인데 동의율 76%로 서울시 1등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선정 절차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이 중에서 준비위원들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조합에서 구역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물론 저도 소유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동의서를 어떻게 걷는지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동의서 걷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 기본 동의서에는 지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찍으면 손에 묻죠. 그러니까 지장은 맨 나중에 찍어야 되니까 이제 처음 받을 때 기본 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기본 동의서는 처음에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게 되는데 이 주소는 아무 주소나 적어도 됩니다. 왜냐면 구주소나 신주소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적으면 되고요.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적게 되는데 다른 구역에서는 정보공개 수집 때문에 뒷자리를 가리는데 우리는 다 적습니다. 주민번호를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권리내역을 쓰게 되는데 권리내역은 잘 모르시면 구주소 이 구역에 자기가 소유한 구주소만 적으시면 되고요. 건축물하고 토지가 보통은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토지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빌라나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는 구주소를 적고 그리고 빌라면 몇 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건축물은 잘 모르시면 여기다가 상동이라고 적습니다. 상동 이와 똑같다. 그리고 연도를 적고 동의자의 자필 서명하신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왜냐면 지장은 나중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인정보 동의서에 예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성명을 적고 사인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지장 날인하고 문수건 항상 준비를 하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깎아줘야 되나요? 아니요, 자기가 닦으시면 되죠. 일단 한번 써보시죠. 저기 쓰고 계십니다. 상동 이렇게 적으시고 이게 이제 공유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씁니다. 이 처음에 썼던 사람이 여기 대표자가 되겠죠. 이 토지 건물은 아까와 똑같이 토지 건물 토지 쓰고 건축물 상동 쓰시면 되고 이 대표 소유자가 누구인지 후보지에 범위를 확인하였으면 대표자를 이름을 써야죠. 선임을 동의합니다 하고 대표자를 씁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고 여기 맨 처음에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지장날인. 두 번째는 공유자.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이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였지? 두 번째 장. 이 개인정보는 각각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정보를 내야 됩니다. 한 장을 받으시면 안 되고 두 장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 있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되고 각각의 신분증 사모를 확인을 하면 두 번째로 공동소유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물권자가 있어요. 다물권자. 다물권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 연번동의서는 만약 빌라를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어도 연번동의서는 하나입니다. 동의 한 장만 받습니다. 근데 이 다물권자 그런 건 아니에요. 빌라 한 채를 10개가 빌라가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 청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물권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연번은 하나입니다. 동의서 한 장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팔면 입주권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준비위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동의서도 걷어야 되고요. 가무사들이 동의서도 걷어야 되고 팜플릿도 붙여야 되고 플랜카드 그다음에 뭐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속 시간 되시는 데는 오셔가지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오셔서 서로 한 2일, 3일씩 도르시는 게 좋습니다. 돌아야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사무실에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사무실에서만 사람도 없고 해서. 근데 앞으로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2명, 3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각 그걸로 우리가 7세타를 나눴어요. 여기에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들하고 같이 이 책임자들은 뭐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 책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준비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의서를 받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80, 90% 되기 때문에 이 빌라의 반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도세를 걷는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야지 이 빌라 전체의 동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와서 한 집만 다 내봤자 동의를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이 안 도와주면 동의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빌라 같은 경우는 반장 그리고 여기 전체 구역에서는 통장 이런 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통장들을 좀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기 가시면 세입자들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세입자들은 잘 알려줄까요?
왜요? 신혼이라 이상하게. 쫓겨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세입자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예, 세입자의 보상이 그 재개발 세입자 보상이라는 게 이 제가 주가 다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사비. 이사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관리 처분 이후에 철거할 때 이사비가 있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임대주택을 줍니다. 이 임대주택을 보면 무주택이면서 분양권 소유하지 않고 정규구역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이주를 시작한 날까지 거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쪽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입자 보상이 있다. 오래 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있으면 그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그뭐 순위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사비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달라. 우리가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주인이 어디 사는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빌라가 70%이기 때문에 빌라에서 거의 동의율이 다 확보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독도 저도 주목소유자지만 단독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지금 한 신촌에 걸려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 단독주택도 이걸 제가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빌라를 생각해서 나는 이익이 적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존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은 가급적인 평균적인 그 체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소유자가 손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는 것이지 하고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무슨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격이. 그래서 단독 소유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침수가 돼가지고 많이 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고요. 단독에서 제일 그 동률이 안 나오는 게 이제 다중주택. 다세대 다물권자들은 이게 승계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계가 되고 권리산정 기준이랑 상관없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나오는데 다중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를 많이 받고 있죠. 한 사람이 뭐 12개 뭐 이렇게 보통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세 받고 있다가 세를 계속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또 와요. 근데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제 열심히 세를 받으시라고 하시고 건물이 낡아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입자가 잘 안 좋아요. 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건물들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가정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십니다. 그냥 미래 가치를 보고. 어차피 뭐 아파트 가격이 여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팔 수 있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은 금융자산 가격이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1+1 받아도 뭐 분담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저기는 안 돼가 아니라 그분들도 하십니다. 신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꼭 안 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서 받을 때는 전화번호 확보하고 관장 중심의 동의서 그리고 동의서 계속 받아야 돼요. 이게 쭉쭉 겪으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동의를 좀 빨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동의서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저희 구역을 7개 섹터로 나눴거든요. 7개 섹터로 나눴는데 이제 동의서 진구가 체계적으로 되려면은 한 섹터에 2인 1조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2인 1조가 이제 2조가 생기면은 더욱 좋은데 지금 오신 것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각 구역에 2인 1조 정도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막 24시간 가동을 해야지 동의서 연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각자의 구역이 어딘지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가는 걸로 하시죠. 밥을 먹고 일단 이동하시죠.